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자, 우리 총장님 피팅하시라고 총장님을 핵심 조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산분들이에요. 혹시 요즘 유명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시무칠조 상소문 읽어보셨어요? 예, 저희가 준비한 5위, 4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가 일주일 전쯤에 전직 국회의원 5명을 영입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 합류도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총괄 실장에 삼선의 장제원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장 의원은 3년 전 윤석열 전 총장에게 가장 먼저 장모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입니다. 실질적으로 사기를 한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할구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지검장이 배우고 있다라는 하소연을 하세요.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니 이 문제는 모르셨다면 아니 제가 관련이 돼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을까라고 좀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뜨거운 환호를 보낼까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그 일관성. 거기에 신뢰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면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적이 오늘의 동지로 그 동지도 윤석열 캠프 핵심이 됐습니다. 삼선의 장제원 의원이요. 뭐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라고 합니다. 뭐 정치는 뭐 생물과도 같다고 하고 뭐 시시각각으로 이제 입장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근데 좀 국민들은 좀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정치인이 어떤 정책 선택을 할 때는 국민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도 하고 저는 뭐 그런 작업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어제만 하더라도 막 비난하던 분이 갑자기 해서 이쪽 분을 돕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과연 그 정치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할까? 이제 이런 문제는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정치인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적으로 많이 떨어진 이유가 저는 어떤 면에서 자신의 어떤 변화된 정책 선택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뭐 장제원 의원이 뭐 총괄장 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과정은 이게 우리나라 선거 같은 경우는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국회의원들이 의원들이 선거 캠프에 가질 않아요. 거기는 따로 구성을 합니다. 현역 의원. 그렇죠. 현역 의원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일체 선거 캠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국민이 뽑아준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제 의원들이 다들 이제 선거 캠프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 맡으셨으니 국민들에게 왜 본인이 그런 이 윤 총장을 이제 도우기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저는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저는 그런 과정은 필요해야 그래야 국민들이 좀 정치인들의 말을 좀 믿고 하지. 오늘은 막 비판하다가 내일은 또 옹호하면 국민들이 좀 헷갈리시잖아요. 이 의원님,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어쨌든 이렇게 어제적이 오늘의 동지가 됐다. 그러면 전직 의원 말고도 이제 이렇게 현직 의원들의 윤석열 캠프 합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 전 총장이 이제 입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경선 새싸움이거든요. 또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한테 누구한테 줄 설 것이냐에 따라서 차기 앞으로 자신이 공천이나 또 지역에서 당선이나 이런 것들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개파에 있어야 되죠. 지금 뭐 민주당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명, 이낙연 다 지금 의원들이 지금 뭐 30명이네 60명이네 뭐 다 이제 캠프에 들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아마 캠프가 자체가 의원들 중심으로 바뀔 거로 저는 봅니다. 그게 또 하나의 이제 대세론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그런 변화들 속속 아마 이 캠프에 합류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장제원 의원은 지난 부산 일정, 윤 전 총장의 부산 일정에 동행하기도 했었습니다.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무실장 장제원 의원님 선임
총장님을 핵심 조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산 분들이에요. 좀 자라있어 보니까. 시장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 같지가 않아요. 텔레비에서 자주 보시고 너무 논리정연하시고 또 임팩트 있는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오늘 뵙는 게 공연 같은 느낌이 들으시더라고요. 자, 우리 총장님 화이팅 하시라고. 우리 아주 고맙습니다. 자, 야야. 화면을 되돌아보니까 윤 전 총장 지근거리에 꽤 장의원이 많이 노출이 됐었네요. 근데 장해찬 평론가님, 윤석열 캠프에서는 또 수행실장에 이용 초선의 국민의힘 의원을 영입했는데 이 두 사람의 영입은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제 현역들의 합류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당원이 됐기 때문에 현역들이 자유롭게 합류를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캠프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윤석열 예비후보가 어떻게 보면 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아니고서는 초창기에 이렇게 뛰어들기 힘들거든요. 이용 수행실장 같은 경우는 이 대표적인 체육인 출신이고 그리고 그동안은 윤석열 예비후보 이제 수행 대변인이나 수행팀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을 정무적인 감각을 가지고 현역 의원이 정리해줄 그런 어떤 필요성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적임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본인이 청문회 국면에서 윤석열 예비후보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검증했지만 그때 검증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야 이 쌍방의 검증 과정에서 별로 나온 실체적인 어떤 의혹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또 그 이후에 윤석열 예비후보의 검찰총장 시절의 활약을 보고 또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국회에서 이 국정 질의 등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까지 장제원 의원과 사실은 회의를 같이 하다가 이 자리로 왔는데 예. 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일할 맛이 나게 하는 분이다. 왜냐하면 뭐 이번에 입당을 하면서 사실 입당 원서에 윤석열 예비후보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는 사고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캠프에서 회의를 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왜 이렇게 사고가 나게 했느냐? 누군가 질책한 게 아니라 이거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소홀했다. 잘못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예. 저도 참 놀라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어쨌든 장제원 실장의 합류 그리고 이용 의원의 수행실장 합류 등 앞으로 더 많은 아마 경제 분야 특보단도 좀 구성이 될 것 같고 현역 의원들의 합류가 예정되어 있는데 캠프가 초기에 어떤 여러 가지 국민들의 다소 질책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대선 후보 캠프답게 뼈대가 세워지고 체계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자평을 좀 하고 싶습니다. 굳이 제가 제지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 장해찬 평론가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장제원 의원의 주관적인 평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 어제에 이어서 국민의힘 당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는데도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외로 나갔는데요. 저희가 그 모습도 만나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하시나 봐요. 얼굴이 아주 그냥 생기가 그냥. 어제 이제 의원회관, 의원실 100여 군데로 어제 쭉 그걸 하고 나니까 좀 컨디션이 좋아지고 많이 걸어서 좋은 길을 얻으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각 당의 또 정책 의원회 정책위원들이 또. 예.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아주 어제 운동 잘했습니다. 아주 밤에 자는데 잠도 잤고 앞으로 계속 좀 발로 뛰는 거라면 제가 하여튼 열심히 해보려고 사진도 많이 찍고. 예. 어제 국민의힘 당원들 보좌관부터 당직자까지 차례로 인사를 많이 했다고 윤 전 총장이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정 의원님도 어제 윤 전 총장 만나 보셨죠? 저희 이제 지도부하고 그러니까 입당식 비슷한 거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꽃다발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회 때 인사를 해가지고요. 그때 얼굴 잠깐 뵙고 인사를 이제 드렸죠.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제가 이제 최고위원을 2번째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황교안 지도부 때도 있었는데 그때 그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아마 인사하러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당의 어떤 대선 후보의 한 분으로 그다음에 야권의 지금 1등 주자로 달리시는 분으로 오시니까 좀 망감이 좀 교차가 되는 전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상 일은 정말 모른다. 그런 생각.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 행보가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맞아요. 그럼 보통 이 당내 경선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윤석열 후보, 예비 후보가 하실 일은 당내 경선을 이제 치러야 되는 거니까 보통 당내 선거를 치를 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당협위원장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이런 일들이요. 이제 그런 일들을 차근차근 그 플랜에 따라서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그걸 보통 붙어준다 그러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붙어주고 계시잖아요. 현역 의원들이. 네, 현역 의원들이 붙어주고 계시니까 뭐 이제는 따라서 움직이시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윤석열 예비 후보의 장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그게 뭐냐면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매력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사람들 얘기가.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면 다 그냥 내 편 만드시는 그런 매력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행보를 주변에서 많이 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사실 주관적인 평가가 네.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근데 지금 사실 윤 전 총장 캠프, 윤석열 캠프가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이런 게 보이긴 합니다만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최근에 윤 전 총장 캠프에 영입설이 있었던 최이배 전 의원. 그런데 윤석열 캠프 언론 플레이에 같이 놀아줄 시간이 없다. 중도 확장을 한다고 하면서 행보는 보수. 심지어 출마 선언에 공정과 상식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마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중도 확장을 위해서 민생당이나 아니면 국민의당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이런 분들 출신들도 영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모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갔는데 그중에 세 분의 이름이 나왔어요. 지금 최이배 전 의원, 김관영, 그다음 김성식 전 의원이 세 분의 이름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다 이제 예전에 국민의당에 있었던 그 전신에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상당히 불쾌해하는 거는 최이배 의원도 그런 것 같아요. 잠깐 뭐 연구소 김관영 의원이 운영하는 연구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연구소 잠깐 얼굴 봤는데 그거 보고 나서 기사가 이렇게 나간 것에 상당히 불쾌감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입을 하려면 뭐 본인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없었으니까요. 좀 더 조심스럽게 좀 정성을 들여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제기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영입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잠깐 한 번 스치듯 만난 걸 가지고서 기사가 나온 거에 대해서 불쾌함을 토로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을 하려면 조금 더 국민의힘에 들어간 것 자체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너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비판을 지금 세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조금 다른 맥락이기도 하지만요. 화면을 좀 같이 이현종 의원님 볼까요? 네. 최근에 윤석열, 최재형 두 캠프 모두 윤희숙 쟁탈전에 나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반대로 윤희숙 의원은 아니 이제 내가 두 사람을 영입할 수 있다,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까? 아니 뭐 지금 사실 윤희숙 의원도 지금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자이잖아요. 경쟁자인데 지금 나한테 와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경선이 이제 어떻게 결과 나는가에 따라서 뭐 이제 그 결론 나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지금 뭐 도와달라 이런 거보다는 나는 뭐다? 내가 주장하는 게 뭐다? 나는 부동산 이렇게 하겠다. 이거 밝히는 게 우선 아닌가요? 우선 그렇게 하고 나서 뭔가 윤희숙 의원의 도움을 청하지 그 사람이라는 게 그 자체가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비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나 그다음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럼 나는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해야 될 것이다. 자신의 입장을 먼저 내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떤 경선 과정에서 윤희숙의 도움 필요하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저는 그게 순서가 아닌가. 본인이 아무 주당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윤희숙 의원한테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거에 대한 비전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물론 뭐 일단 당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내 인사들과 이제 뭐 접촉하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 국민들의 이제 간진 의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이야기도 국민들 앞에 점점 하셔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지 않는가. 내일 아마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신다고 그러죠. 그러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 말씀은 이게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 윤희숙 의원을 영입하고 같이 뭔가 함께 하려면 정책적 교류와 교집합을 먼저 찾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무조건 사람한테 와서 나 도와달라고 하면 무리하죠. 왜냐하면 저분은 저분대로 지금 뛰고 계신데. 물론 뭐 정말 내밀한 선후 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다. 네. 예.